저는 그런 점에서 중독의 회복 과정에서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을 건전한 불신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스스로의 조절력에 대해 과신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안녕하세요. 마음치유공간 여백의 여백지기입니다. 오늘 주제는 도박 중독 회복 과정에서 돈 관리 또는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도박 중독은 돈이라는 연료가 없으면 작동하지 않는 중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 과정에서 돈을 누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은 심리학적 또 뇌과학적 관점에서 이런 이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박 중독 회복 과정에서 돈 관리에 관련된 원칙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원칙은요, 최대한 안전지향적으로 돈을 관리하라는 것인데요. 도박 중독이라는 문제 상황에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안전이 가장 우선되는 원칙이라는 이 자세를 고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도박 문제나 돈 문제가 재발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되는데요. 생활하다 보면 가치 충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 안전이란 가치와 충돌할 수 있죠. 사실 더 많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환상 때문에 도박을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도박은 더 이상 안 하기로 했고 도박 이외에 돈 벌 기회가 생겼는데 도박 문제 재발의 위험 때문에 혹은 안전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 무척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전이 더 중요하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죠. 또 돈 관리에 있어서 더 편한 방법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안전이란 가치 때문에 불편함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빠르고 신속하게 금융 업무를 처리하고 싶은데 안전이라는 이유로 굳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할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가치 충돌이 있을 때 무조건 안전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위해서 계좌를 개설할 때 투자 성향에 대한 설문을 하잖아요.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공격적 투자자인가? 아니면 원금 손실은 용납할 수 없는 안전지향의 투자자인가? 이런 것들을 분류해서 투자 성향에 맞게 안전장치를 해두는 것인데요. 도박 중독 문제가 있으셨던 분들은 고위험을 감수하는 공격적 투자자의 성향을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돈을 운영했던 것이고요. 그 결과 쓰라린 패배와 좌절을 경험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또 이런 위험과 유혹에 자신을 노출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컴퓨터를 사용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수많은 바이러스로부터 내 컴퓨터를 지키기 위해 보안 설정을 합니다. 바이러스로부터 내 컴퓨터를 지키기 위해 사용에 여러 가지 제한을 두는 거죠.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설정하면 바이러스로부터 내 컴퓨터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지만 사용할 때 조금 불편합니다. 어떤 사이트는 열리지가 않고 어떤 기능을 사용하려고 하면 절차를 여러 번 거쳐야 되고요. 대신 보안 수준을 낮추면 사용하기는 편리합니다. 어떤 절차란 거 없이 막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바이러스에 취약해진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도박 중독에서의 돈 관리도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안전과 회복은 비례의 관계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안전할수록 회복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안전장치를 강하고 확실하게 할수록 단도박 유지와 회복의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회복의 긍정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조금 더 돈을 벌기 위해서 혹은 조금 더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안전 단계를 낮추면 재발의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증가한다는 것, 이 점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요, 자신의 조절력 결핍을 인정하고 그에 적합한 돈 관리 방식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메타인지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예측하고요. 실제 그 일을 했을 때 예측한 만큼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또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그 차이를 구분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메타인지가 낮은 사람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거나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자기 자신에 대한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거나 착각을 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해보면 결과가 그에 미치지 못하죠. 또 무엇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설명하지 못하고 풀지를 못합니다. 뭔가 익숙하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안 되고요. 뭔가 익숙해서 아는 것 같은데 막상 시험에 나오면 틀리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객관적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중독의 상황이 지속되면요, 이러한 메타인지의 기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조절력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도박을 중단하는 것이 꽤 쉬워 보이는 거죠. 유혹이나 충동을 물리치는 것이 대수롭지 않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있는데 이런 위험 요인들이 그렇게 위험하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이미 긴 시간 동안 그에 대한 조절력이 부족하다는 데이터가 충분히 쌓였음에도 객관적으로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독의 상태에 있는 동안 뇌의 전두엽의 기능이 많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때문에 중독 문제가 있는 분들은요, 내 기분이나 느낌에 상관없이 자신의 조절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그냥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도박이나 돈에 대한 조절력 부분에서 자신이 무력하다고 전제하고 회복에 임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관점을 가져야 비로소 앞서 언급한 첫 번째 원칙, 안전 제일의 원칙을 실천할 수 있는 심리적인 동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박 중독에서 회복 중일 때 실제로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강력한 방법 위주로 3가지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혼자서는 새로운 계좌를 만들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새로운 계좌를 만드는 것이 정말 간편하죠. 때문에 혼자서는 새로운 계좌를 만들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야 합니다. 사실 가족에게 상의 없이 계좌를 새로 만드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행동이고요. 도박 문제 재발의 조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예외적인 상황 자체가 없어야 하는 것이고요. 아예 그런 시도조차 할 수 없는 환경일 때 비로소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조건과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이러한 조치는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 중 한 명과 협력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왕이면 가장 엄격하고 단호한 성격의 가족 구성원이 이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 혹은 간편인증서 등을 위임받은 가족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계좌관리 통합 시스템이나 각종 오픈뱅킹 어플 등을 통해서 자신의 금융계좌와 거래 내역을 가족이 모두 볼 수 있도록 공개하셔야 됩니다. 가족과 협의를 하셔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금융 상태와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새로운 계좌를 혼자서 개설하는 것을 차단하고 별도로 스마트폰 개통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신분증 역시 가족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상 혹은 어떤 중요한 이유로 계좌를 새롭게 개설해야 할 때에는요, 가족의 동의하에 혹은 가족이 동석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죠. 두 번째는요, 혼자서 금융거래를 못하는 상태를 만들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날 불법 온라인 도박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던 환경적 배경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 금융 서비스가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도박에 대한 접근성이 증가한 것도 문제지만 빠르고 손쉽게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온라인 금융 시스템이 발달한 것이 크게 한몫을 했다고 할 수 있죠. 온라인 금융 거래 시스템이 우리 생활을 너무 편리하게 해준 것은 맞지만 도박 중독의 상황에서는요, 매우 빠른 속도로 금전적인 피해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도박을 중단하고 회복하고자 할 때 이 금융 거래를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금융거래 차단은 결국 스마트폰 사용의 제한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스마트폰에서 토스, 카카오뱅크 또는 각종 주식 거래 앱이나 은행 앱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당사자의 신분증은 가족이 관리해서 새로운 계좌를 혼자서 개설하지 못하는 조건이 일단 전제가 되어야 하고요.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스마트폰을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 각종 인증 절차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융거래에 제한이 있습니다.
또 본인 신분증이 없고 스마트폰 역시 가족 명의의 스마트폰이라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금융거래가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죠. 또 다른 한 가지는 당사자의 스마트폰 사용을 가족 중 한 사람이 통제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당사자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아이폰인 경우에 스크린 타임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크린 타임 기능을 사용하면 특정 앱에 대해서 사용 자체를 차단하거나 일정 시간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은행이나 금융거래에 관련된 앱을 이런 방식으로 차단하고 또 새롭게 앱을 다운받는 것도 차단을 해서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스크린 타임에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비밀번호를 설정할 때 당사자가 아닌 가족이 대신 비밀번호를 설정해 두셔서 당사자는 모르게 이 비밀번호를 설정해 두셔서 당사자가 모르는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당사자 스스로가 이 차단한 것을 해제할 수 없고 해당 앱을 사용하거나 변경이 필요할 때는 가족이 동석한 상태에서 가족이 당사자가 못 보게 일시적으로 해제해 주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안드로이드 폰의 경우는 별도의 앱을 설치해서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평점이 높은 앱 잠금 어플을 설치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돈관리 지침은요, 가족 명의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중독 문제가 있는 당사자가 주로 용돈의 명목으로 필요한 것을 지출하는 용도로 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좋은데요. 물론 자신의 지출 내역이 가족에게 바로바로 통보된다는 것에 대한 불편감이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이 불편함이 회복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지출하기 전에 그 지출의 타당성이나 당위성을 한 번 더 고려하게 되고요. 타인이나 공동체에게도 이것이 용인되는 항목인지 스스로 점검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정신적 활동 자체가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고요. 어떤 충동이나 욕구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금융거래나 소비가 투명하게 공개되니까 불필요한 의심이나 확인 없이 피차의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가 있죠. 다만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도박과 관련될 수 있는 의심스러운 지출 상황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당사자가 자유롭게 판단하여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세세하게 따지다 보면 당사자의 피로감이 너무 클 수 있거든요. 오늘 좀 강력한 돈관리 지침을 3가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시된 내용들이 적용 가능한 상황도 있을 것이고요.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핵심은 매우 강력하게 안전장치를 할수록 재발의 위험도 낮출 수 있다. 대신 불편함이 매우 크다. 도박 문제가 재발됐을 때 발생하게 되는 고통과 피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정도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판단하에 이런 조치들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런 방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혹은 저 정도 수준의 통제에 대한 저항감이 너무 커서 조금 낮은 단계의 통제 방식을 채택할 수 있겠죠. 다만 안전등급, 보안등급이 낮아지는 만큼 도박 재발의 위험도는 증가한다는 점은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시된 내용은 나 자신에 대한 불신에 근거한 조치들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나 자신의 실력이나 능력을 믿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좋겠지만 중독의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중독의 회복 과정에서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을 건전한 불신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스스로의 조절력에 대해 과신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자신이 도박이라는 자극 앞에 무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 그리고 그렇게 인정한 것과 일치하게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아닌 외부에서 가족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통제하려고 들면 저항감이 생기고 반항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어찌 보면 스스로가 건전한 불신의 기초에서 가족들에게 이러한 강력한 통제를 해달라고 권한을 주셔야 이러한 세팅이 가능합니다. 기업들이나 회사에서 전산 시스템을 마련할 때 보안 시스템을 함께 마련하죠. 이때 외부 시스템 전문가, 보안 전문가들에게 이 시스템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합니다. 그렇게 가족들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셔야 협력하며 함께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건강하고 건전한 불신 속에 마련된 안전한 환경 속에서 회복에 전념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치유 공간 여백의 여백지기였습니다.